네, 오늘 짱 랭킹 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볼 겁니다. 신한투자증권 황희연 PB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후에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매크로 체크도 해야 되고요.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까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건데요. 자, 큰 그림부터 그려보도록 하죠. 1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이야기 오늘 다시 한번 무게감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중심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100도, 200도 아니 이제 300%까지 최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그 충격파 안고 있는 시장입니다. 김진경 본부장님께 먼저 이야기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100% 관세가 나왔을 때 아유 이거는 불가능한 숫자다라는 이야기들 그런 분석들과 함께 그래도 굳건하게 잘 버텨냈다라고 평가가 되잖아요. 300%가 나와서 흔들리는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빌미로 반도체 중심으로 오늘 하락폭이 커진다고 봐야 될지 토톱 중심으로 지금 외국인 매도세 거세지고 있어서 관련된 이슈 확인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좀 요인들이 조금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싫어하는 이제 불확실성인데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좀 예상치 못했던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로 인해서 좀 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주요 반도체 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뭔가 쉽게 좀 마음을 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죠. 네. 아무래도 정말 이제 예측 불가한 이런 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이 300%까지 이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뭔가 좀 안심을 한다라기보다도 또다시 어떤 좀 불확실성이 나올지 모른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반도체 주들의 경우에 약세가 일단 시장에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지수들이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우 이제 불확실성을 만약에 어느 정도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움직임은 조금 더 우리가 관망하면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추세적으로 좀 다시금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관세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주가에 반영된다든지 해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추세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중간중간마다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오늘의 어떤 이제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 이런 부분까지는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없겠지만은 지금의 경우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단계에서 어느 선까지 지지 라인을 좀 구축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시는 지지선은 어디예요, 그러면? 네,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가 현재 이제 1%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의 이제 21선은 그래도 지켜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21선에서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U자형 좀 반등이 나와주는 게 제일 좀 베스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는 한 73,000원 선에서 좀 막혀 있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지라인을 구축하고 난 뒤에 73,000원 돌파 여부 확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지금의 경우도 사실 이제 삼성전자처럼 21선 좀 지켜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뭔가 좀 더 힘차게 다시금 30만 원 선까지 도달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우리가 좀 더 가격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게 일단 1차적으로 26만 원 선 지지 여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구간이란 진단까지 함께 내려주셨습니다. 황 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관세에 대한 불안감도 불안감인데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국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해 나섰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외신 보도에선 특히 TSMC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설명이 나오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인지 그러면서 이 이슈에 대한 대비도 굳건하게 필요한지 궁금하거든요. 특히 삼성 중심으로 어떤 영향력에 우린 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은 또 오늘 밤에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네,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 속마음이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아는 척을 좀 해보자면,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삼성전자, 뭐 인텔 인수 건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큰 피해를 봤다면 벌써 시장에서는 뭐 21선이든 뭐 크게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니 우리나라만 이렇거든요. 일본은 좋더라고요. 네, 일본도 좋고 지금 중국도 좋고 다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사실 뭐 계속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는 않고 있고, 아하.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대로 좀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 종목들이 특히나 이제 소비재 위주로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주식시장에 좀 더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보면 특히나 거래량이 조금 적게 있는 종목들 있죠. 네. 호가창이 좀 얇은 종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종목들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예탁 자산이 많이 예탁금이 뭐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신용 잔고도 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의 악재만 나오더라도 투자자들은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항상 역사적으로 8월 달, 9월 달 워낙에 좀 안 좋았다라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도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도 있다 보니까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런 대외 변수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들 신경을 쓰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삼성전자 21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딱 제가 보기에는 11선에 걸쳐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하루 정도는 11선 잠깐 이탈할 수는 있어요. 오늘같이 특히나 이제 주말 3일 쉬는 동안 그동안의 악재를 한 번에 또 반영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하루 정도는 11선 터치를 하거나 잠깐 하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부분이거든요. 네.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매수 기회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전자가 오늘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깨졌느냐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간밤에 나왔던, 지난 주말간에 나왔던 뭐 미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 그다음에 반대로 미국도 사실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네. 그 영향도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추세가 깨졌다, 또는 뭐 잠깐 21선까지도 좀 밀려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우상향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이번 주에 계속 숨죽이면서 아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에 미국도 잭슨홀 연설이 가장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제 월, 화, 수, 목까지는 숨죽이겠죠. 네. 그리고 과거에 좀 길어지는데, 과거에 이제 잭슨홀 미팅은 사실 휴가 가서 각 이제 유명 인사들이 한마디씩 하는 건데, 과거에 2022년도에도 이제 2023년도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도 8월 말. 그때도 이제 금리 인하 당분간 없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장중에 한 4% 정도 하락한 적이 있었고, 또 과거에는 이제 버냉키 의장일 때 이제 Q 양적 완화를 시사하면서 급등한 적도 있었고, 그런 코멘트들이 있고 나서부터 시장에 변곡점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시장 투자자들은 이거 확인하고 매매하려는 경향이 아마 강한 한 주가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악재 나오면 좀 줄이려고 하고, 호재 나오면 좀 붙으려고 하고, 이런 식의 스마트머니들의 자금이 이번 주 내내 아마 있을 거라고 봐서, 질문 주신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한 섹터들에서 분석 깊게 하면 좋겠지만 이번 주는 조금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근본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목요일 이 정도까지 좀 넓게 보면서 시장 방향성 좀 봐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서 그 조언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 정책으로 크게 좀 가보도록 하죠. 물론 가장 타격받는 섹터 이야기를 좀 무게 있게 하긴 하겠지만요. 철강 관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변압기 키워드에 민감한 쪽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김진경 본부장님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상무부 관보에 올라온 이야기라 상당히 무게가 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철강 관세 파생 상품까지 확대가 되면서 우리 변압기 관련주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심리적인 것에 불과하다 지금 나뉘고 있거든요.
종목의 흐름을 본다면 이 관세 영향에 직접적으로 오늘 많이 대장주격 종목들이 흔들리고 있어서 변화기 먼저 점검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자리에서는 위태롭게 봐야 되는 자리입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버린 상황에서 지금 자리 어떻게 봐야 될지 종목 공유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뭔가 이 미국의 현지 생산 거점에 대한 보유, 뭐 이런 내용들을 떠나서 네. 이제 관세라는 좀 키워드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는 오늘장의 경우는 역시나 투자 심리가 좀 더 위축이 되는 모양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내성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관세 충격을 좀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시장의 좀 모습이라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 관련주들이 이 그동안 상반기 동안에 워낙에 좀 뜨거웠던 업종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워낙 한 차례 좀 주가가 올라왔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구간도 좀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를 빌미로 해서 좀 더 조정 구간에 좀 더 쉬어가는 구간이 진입을 했다라고 좀 저는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만약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면은 오늘 이 정도의 하락은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LG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그래도 관세라는 좀 키워드가 초점이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경우는 그래도 좀 더 견주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전력 관련주 오늘 일단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크게 우려감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좀 방향을 좀 잡아 나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가 뭐 현재 이제 4%대 좀 가까이 하락하는 모양새지만은 그래도 61선 좀 더 견주하게 지켜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61선 이탈했다면은 조금은 더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62선 좀 지지 여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효성 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사실 장중에 좀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또 어느덧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21선 또 굳건히 지켜내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력 관련주도 앞으로는 더욱더 이렇게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장의 조정은 너무나 큰 우려를 가지시는 것보다도 먼저 1차적으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좀 더 새로운 전략을 짜시는 게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와 전선 동일하게 가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언급해 주신 종목군이 미국의 공장이 이미 있는 쪽이잖아요. 거래처만 있는 쪽은 다른 대응이 필요한지도 세부적으로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뭔가 이제 미국에 이제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권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따져봤을 때는 크게 좀 멀리 내다봤을 때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전선 부분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아무래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은 사실 그동안에도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떤 그 이제 부담감, 그리고 관세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다소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크게 어떤 추세적인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지지 라인부터 확인하고 난 뒤에 전략을 짜보시는 방법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주와 좀 더 비슷하게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압기 쪽에 포커스를 우선 맞춰봤고요. 그러면은 황 팀장님과는 건설 기계 쪽에 포커스 좀 맞춰볼게요. 가장 먼저 우리 장 초반에 반응이 아래쪽으로 크게 흔들림이 나왔던 거는 이 건설 기계 관련주긴 했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팀장님. 이게 묶인다면 재건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그렇죠. 맞물릴 수가 있는데 사실 기대치는 지금 많이 높아진 상황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15분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남을 가진다라고 일정은 나온 상황입니다. 재건이란 키워드가 부각된다면 관세가 눌리게 될지 지금 상황에서의 건설기계 그런 판단은 어떤 이슈 위주로 해야 되는 건지 조금은 아리송합니다. 분명하게 해주신다면요. 지금 굳이 주가가 올리는 요인이 퍼하고 EPS잖아요. 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모멘텀하고 실적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자체가 숫자를 자꾸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재건이라는 부분들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 재건 주식들이 뭐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철강 관세 인하하고도 당연히 연동돼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재건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실적을 수혜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물음표거든요. 이게 상황이 이제 막 나라에서 코스피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뭔가 내러티브적인 요소가 있어서 올라가는 시기라면 상관없는데 실적 발표가 다 마치고 나서 뭔가 성적표를 다 본 상태에서 3분기, 4분기 그리고 시장의 상황이 우적이어가지고 좋아. 그러면
시장 너 실적 2분기 실적까지는 좋았으니 3분기 모멘텀이 좋으면 이거 올려줄게. 한번 긍정적으로 해석해볼게. 그런 시장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나 재건 관련 주식들로 분류되어 있는 2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미 재건 이슈로 지난주에 한 번 더 올랐었죠. 그리고 지난 주말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그 푸틴 대통령 간의 회담도 별 성과가 없이 없었죠. 끝났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젤렌스키와의 협상보다 결국은 전쟁의 종전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는 거는 푸틴과의 대화인데 네. 이 부분에서 특별한 해답이 나오지 노딜로 끝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매물이 있었죠. 그 와중에 지금 뭐 철강 관세에 대한 부담이 더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하루 정도는 이탈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선을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 인프라코 같은 경우 21선을 한 번 했겠죠. 이런 거 경우에는 실적이 뭐 오늘 당연히 거래량이 크게 많이 실리진 않고 있습니다만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이게 사실 1년 넘은 이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선함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신선함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건주들이 반등이 나온다고 한들 과연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까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는지 여기까지 갈 단계는 팀장님 아니라는 네. 분석이시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 이 방향성에 포커스 조금 더 맞춰보도록 할게요. 안도하고 있는 쪽을 그래도 볼까요? 태양광이 오늘 그래도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이 확인이 되면서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일단 이쪽은 미국 정책에 정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많이 흔들리는데 오늘은 일단 장 초반부터 우려를 조금 떨쳐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태양광 관련한 신규 세액공제 지침이 우려보다는 이 정도면 됐다. 온건적으로 일단은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하도 흔들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흘러내린 자리입니다. 이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라는 점이 트리거가 될까요? 우리가 다른 쪽은 불확실성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쪽은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그 관점에서 한번 봐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해서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는 좀 관세 우려로 인해서 이런 관련주의 약세를 보여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사실 관세에 대한 우려감 좀 벗어날 수 있는 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양광주였기 때문에 이 태양광주들이 오히려 좀 반대로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경우 이제 불확실성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태양광주는 좀 자유롭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상 뭔가 관세에 대한 어떤 피해 이렇게 연관이 좀 적은 종목들이 좀 더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장의 분위기를 자체를 봤을 때는 이제 태양광주들이 더욱더 주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셔야 되실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좀 더 우리가 길게 좀 내다봤을 때 과연 태양광주들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뭔가 좀 확실히 들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태양광주들이 정치계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난 뒤에 태양광주들의 추세적인 흐름들이 꾸준히 이어가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나솔루션의 경우는 한 차례 주가가 좀 하락했지만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 오시아 홀딩스의 경우는 지금 추세적으로 우상의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지선을 좀 어느 정도 잘 잡고 꾸준히 이어 나간다면 사실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태양광주의 경우는 좀 길게 지금의 경우 이제 지금은 길게 살펴보는 것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뭔가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완전하게 해소가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것이 안정되고 긴 호흡으로 볼 때는 아니군요. 짧게만 봐야 되는 지금의 태양광주의 위치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굳건한 쪽입니다. 그리고 이슈 앞두고 있어서 점검해보려고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그 일정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일제의 조선 강합니다. MRO 쪽을 볼지 아니면 이슈를 본다면 오늘 수주도 있고 LNG에 대한 키워드도 나오고 있어서요. 좀 골고루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정의 한미의 만남에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죠. 황 팀장님,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계획이 의제로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전판인가 봐요. 시장 조금만 위태롭고 흔들리면 다 조선을 향하고 있거든요.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까요? 앞서 뭐 잭슨홀 미팅도 있고 확인해야 될 자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조선은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이슈로 기대감 가져갈 수 있을지 기업인들과의 뭐 만남, 디테일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 지금부터 조금 더 키워가도 될까요? 뭐 조선은 당분간은 우리나라밖에 못하는 산업이라서요. 기대감을 네, 가져도 항상 된다.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대피처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가 여기일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어떤 시대를 풍미했던 주도주들의 역사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주도주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엔터주가 그렇고요. 그리고 조선주는 더더욱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에 있어서 악재가 갑자기 나오려면 이번에 뭐 아마 마스가 협상에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아마 미국의 제조업을 조선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라던가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많이 도움을 주는 걸 협상이 됐으리라고 아마 생각을 듭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아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뭐 1, 2년 내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밖에 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뭐 MRO를 타겟으로 보셔도 되고 오늘 삼성중공업이 또 LNG 수주가 나왔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하반기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이제 하나하나 계획대로 된다면 조선주들, 조선 기자재 주식들은 하반기 내내 일단은 여전히 주조 섹터 내에서 계속 보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수주 받은 걸로만 놓고 보면 2027년까지는 실적에 대한 걱정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기대치가 얼마큼 높으냐 낮은 않은데 수주 받은 거 계산해 보면 사실 실적 서프라이즈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게 아마 한정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급등보다는 네. 천천히 우상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조선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같이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어떻게 보면 대피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다른 지난주처럼 뭐 바이오가 하루 센다던가 뭐 반도체가 센다던가 그러면 단기 자금들은 여기서 빠져가지고 다른 섹터로 갈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어떻게 보면 조선이 대피처가 역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몇몇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가 다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선주 ETF도 괜찮고요. 네. 모든 종목들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단순히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끝나도 급격한 새로운까지 예측하는 건 제가 너무 나가는 게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주도주에서 내려오기에는 네. 우리가 내러티브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LNG 같은 그리고 실적을 보여주는 것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상향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엔진류 같은 경우에도 2028년, 2029년 가면 또 쇼티지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선박이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인데 네. 10분의 1 정도가 이제 엔진의 가격인데요. 이제 가격이 올라서 8분의 1, 뭐 9분의 1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중국 선박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멀티플 확장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엔진 같은 기자재 쪽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LNG에 조금 더 힘줘서 질문을 김진경 본부장에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장중에 삼성중공업이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LNG 운반선 6척 수주했다라면서 연 목표 반 정도 달성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이게 카타르바 LNG선 잭팟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 MRO 쪽에서만 움직임이 많이 나왔다면 LNG란 키워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삼성중공업 에너지상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더 수주의 목표치를 채우면서 주가도 더 위로 올라찰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조선주의 경우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만큼 또 수주에 대한 성적을 좀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의 특성상 이 수주 관련 소식이 매우 중요하게 또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타르바 LNG에서 이제 잭팟에 대한 어떤 기대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주가에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같고요.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일부 반영이 되었다라고 한다라도 이 LNG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저는 추가적인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좀 아실 겁니다. 이제 LNG에 대해서는 특히나 우리나라가 워낙에 좀 기술력에 대해서 뛰어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정말 글로벌적으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카타르발 이제 소식뿐만 아니라 뭔가 LNG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아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던 조방원, 이 중에서도 사실 저는 아직까지 조선주들이 좀 더 강한 주도주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뭔가 이 외에도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주가의 경우는 지금보다도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수주 소식에 따른 주가에 대한 방향들 한번 좀 더 면밀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선주가 가진 에너지의 힘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두 분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4위는 소비로 잡아봤습니다. 실적 이야기도 할 거지만 일단 중국 소비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좀 해볼게요. 중국 특사단 가동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중국과의 잡은 손은 놓지 않겠다라는 현 정부의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중국 관련해서 금리 결정도 이번 주에 있습니다. LPR 발표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한번 이야기해보죠. 황 팀장님, 계속해서 중국 소비, 그러니까 우리 내수 말고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강한 쪽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 이슈도 나오고 이슈도 앞두고 있어서 그 이슈 활용해도 되는지도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소비주 전반적 큰 틀에서 보면 네. 일단 지난주에 실적 발표 시즌 전후해서 전반적으로 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뭐 목표치가 또는 기대치가 많이 높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랜만에 세론 느낌의 매매가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몇몇 종목들은 좀 이해 안 될 정도로 지금 주가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주가가 그렇다니까 뭐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중국 소비 관련 주식들은 종목마다 조금씩 갈리고는 있습니다. 확실히 카지노 쪽에서 보면 저 이제 지난 연휴 때 이제 파라다이스 근처 가서 살짝 놀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네. 분위기가? 뭐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생각보다 막 북적북적거리지는 않았는데 네네. 이번에 사실 이제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에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비자가 연휴 이제 연장되면서 파라다이스 쪽에는 또 수혜가 되겠죠. 지금 그래서 지금 주가가 보면 딱 갈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수혜는 수혜주대로 지금 인정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뭐 그 100% 왔다 갔다 이렇습니다라고 설명들 100% 그렇기는 그렇지만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지금 주가는 충분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별 소비주들 특히나 화장품 주식들이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해 안 간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주가가 정답이구나 그렇게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소비 모멘텀은 뭐 추석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내년까지 비자가 연장되기 때문에 지금 소비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주식들, 지금 소비 중에서 빠지지 않는 주식들, 특히 엔터주 중에서 좀 덜 밀리고 있는 주식들, 그리고 파라다이스처럼 대표적으로 카지노 대표 주식들, 이런 주식들은 중국 소비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지금 주가 요건은 형성되어 있어요. 분명히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되면 이 주식들은 더 안정적으로 더 빠르게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모멘텀이 주가에 멀티플을 올려줄 수 있는 요소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지금 시장의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변수는 항상 있습니다. 중국 관련 주식들은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간밤에 어떻게 갈릴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위치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정답을 말해주는 거다라는 때까지 함께 주셨어요. 실적 언급을 해주셔서 소비한다면 지난주엔 저희가 떨어지는 화장품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오늘은 이 종목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지엔터 지금 16%까지 하락폭 크게 만회하지 못하는 현재 구간입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과하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또 화장품이 과하다, 눈높이가 너무 높았다라는 분석
분석으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지만 회복력이 그리 빠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엔터도 우려가 과도한 건지 아니면 시간이 필요한 건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위치라고 보실까요? 워낙에 사실 이제 시장에서 바라봤던 눈높이가 좀 많이 높다 보니까는 네. 거기에 이제 미치지 못하면은 바로 이제 주가 약세를 보이는 좀 경향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원했던 이렇게 기대감을 좀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바로 실망감으로 인해서 좀 더 매물이 출회가 되는 모습들이 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일단 실망감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높이는 낮아질 수가 있겠지만은 또 낮아진 눈높이를 또 어떻게 채워주냐 이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그런 과정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은 우리가 뭔가 새롭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더 주가 자체가 바닥도 잡고 좀 더 가격적인 부분도 형성해 놔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자리를 잡아야 우리가 또 접근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 이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진입을 한다라기보다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더 주가에 대한 어떤 지지 가격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새로운 전략을 짜시는 게 좀 더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날카로운 차가운 구간이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리 잡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적 팁까지 받아봤고요. 5위 키워드 열어봅니다. 5위 키워드 오늘은 정책입니다. K 컨텐츠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더 큰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금융지주사, 은행주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면서 황 팀장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앞서 오늘 시장에 크게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 한번 봐주세요. 오늘 오후장에도 크게 만회가 되지 않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거세거든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져 버린 걸 반증하는 걸까요? 시중은행주의 흐름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뭐 계속 나온 것처럼 불확실성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구간이고 추석 안에 뭔가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대로 세법 개정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정말 오피셜한 코멘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시장은 정말 재미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주사들, 네. 금융사들 올라왔던 부분들이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들이었고 이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성장도 성장이지만 멀티플을 더 크게 올라와서 주가가 올려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주가는 다시 많이 제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는 좀 쉴 수 있는 위치에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고 지금 사실 세법 개정안의 기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이 증권주도 그렇고 은행주도 그렇고 계속 상단에서 또는 거래량 없이 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추세를 다시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다시 제자리 내려가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팔기는 좀 아까운 위치고요. 네. 신규 매수자분들은 확인하고 사야 되는 위치죠. 그렇다 보니까 매수세가 부족하면서 좀 쉬고 있는 구간인데 일단 이 부분들은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들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성 네. 좀 짚어봤고요. 그럼 오늘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될지 김진경 본부장님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본부장이 웹툰 같은 경우는 이슈화가 되면서 지난주 후반에 강력하게 움직였고요. 오늘 장중에 이 대통령이 K 콘텐츠 세계 확산 전략 마련하라 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락권에 있다가 뽑는 종목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르르 모두 다 오르는 건 또 아니었어요. 상당히 정책의 힘은 약한데 쏠림은 강해지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 이 이슈 어떻게 봐야 될지 이틀 연속이거든요. 좀 쉼이 있었지만 그러면 웹툰 관련주에 대한 시선을 좀 달리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웹툰 관련주의 경우는 정책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개별적 이슈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적인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들보다도 약간 이제 테마성 좀 올라가는 부분이 좀 더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종목들끼리 좀 들쑥날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에도 역시나 이 웹툰 관련주를 한 차례 주가가 좀 올라왔다 보니까 또 이 안에서도
뭔가 좀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주의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뭐 영화라든지 주요 콘텐츠들이 좀 많이 요즘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이런 흥행 소식도 물론 주가에는 기분 좋게 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조금만 더 이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경향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웹툰 관련주들의 경우 우리가 좀 더 꾸준히 살펴보는 업종보다도 조금 이제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내 순환매 키워드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황희훈 팀장, 김진경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